네, 지난 주말 증시 상황 보고 오셨으니 이번에는 이번 주 국내외 주식 시장의 주요 변수와 함께 증시 흐름도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함께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국제 유가입니다. 주말 사이 안정되나 싶던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정 싸움이 커지고 급기야 오늘 예정된 오펙 플러스 긴급 회의까지 미뤄졌습니다. 이번 주에도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주말 사이에 있던 유가 관련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펙 회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간밤에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오펙에 대한 그 오펙 플러스 회의가 9일로 연기한다라는 부분을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감산 현상에 대해서 약간의 좀 불안감이 시장에서 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이 원유 수요가 감소하면서 우선 유가 폭락을 막기 위해서 가장 시급해야 되는 게 이 산유량을 감산하는 이런 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협의가 6일 열릴 것으로 좀 보도한 상황과 틀리게 9일로 연기한다라고 밝히면서 이 감산 협상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와 사우디가 계속 공방을 좀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상태에서 감산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유가에 대한 변동성을 더 계속 이번 주 한 주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사우디 쪽에서의 사우디가 어떤 미국의 이 감산에 대한 협상에 대해서 어떤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푸틴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의 그 미국의 감산 요구에 긍정적인 방향을 답변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오펙 회의가 이제 9일날 어떻게 좀 결론이 날지 이 부분이 계속 시장에서 이번 한 주에 가장 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떠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여전히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 주 증시 움직임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라 보십니까? 네, 뭐 이번 한 주 같은 경우에도 뭐 변동성은 굉장히 좀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난주까지 봤을 때도 낙폭의 어떤 30%가량을 만회하면서 1차 반등을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이 코로나19 영향이 해소되지 않는 한은 이 주가 반등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완만한 회복 흐름에 대한 부분을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은 뭐 반등의 변동성을 안고 완만한 변동성을 안고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완만한 흐름보다도 이 우상향 쪽으로의 방향을 틀려다 하더라도 이 낙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전까지는 아무튼 V자형 시장의 반등을 좀 보여주었는데, 우선 V자형보다는 W자에 대한 반등이 시장에서 의견이 좀 많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낙폭에 의한 저가 매수 관점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 3일 한은이 외환 보유액을 발표했는데 지난달보다 90억 달러나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통화 스와프에 이어서 이 미 연준이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빌려주겠다고 발표를 하긴 했지만 이 외환 보유액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환율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우선 외환 보유액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는 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달러화 수요가 좀 몰리면서 역시 뭐 원달러 환율도 좀 급등하고, 외환 당국이 걱정했던 내용이 현실적으로 외환 보유액의 감소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에 나서서 달러를 풀면서 시장에 좀 약간 안정을 하는 부분이 좀 있긴 했지만, 이 외환 보유액 감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다음 달부터 이 외환 보유액이 계속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우려감이 계속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같은 한국은행이 한미 통화 스와프 자금을 활용하면서 매주 달러를 시중에 좀 풀기로 했는데 우선 그 7일이죠. 7일에 한미 통화 스와프 자금 2차 입찰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보겠지만은 우선 하는 입장에서는 이 통화 스와프 자금을 계속 풀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매주 외화 대출이 실시되면 상대적으로 달러 사정이 좋지 않은 증권사나 보험사도 달러 유동성을 걱정하지 않게 될 확률이 높긴 하지만 역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어떤 안정세보다는 변동성이 더 이제 감안을 하고 시장을 대처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이벤트 짚어주시고 투자 전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오펙 회의가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좀 그 관건이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오펙에서만 감산에 대한 부분이 이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잠정 실적 발표가 좀 긍정적으로 끝나게 된다 그 예상한 지금 예상치가 영업이익 1분기 영업이익이 5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이상의 그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시장 같은 경우는 1차적인 어떤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좀 사그라들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목요일이죠. 3월 FOMC 회의록이 좀 발표된 상태에서 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방향성도 한번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같은 목요일날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최근에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유가뿐만 아니라 실업률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 실업수당 어떤 청구 건수에 의한 시장에선 방향성 실업에 대한 우려감 부분 같은 경우에도 또 잠재울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영업부 이송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